저희가 지금 오늘 나왔던 또 그 좀 뭐 갤럽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여러분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네. 너무 걱정은 많이 했죠. 뭐 예상을 그렇죠. 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10%대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걱정했잖아요. 지금 이 그 여론조사 음.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대통령 전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외쳤지 않습니까? 이슈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야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총구가 대통령실 향하고 있다. 제발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슈 전환 안 하면 이대로 지금 침몰한다. 침몰한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달 전부터 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게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로 최저치로. 그러네요. 아침 맞고 오셨습니까? 네, 또 이게 지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저희가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예상이 됐다라는 게 더 답답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네네. 지금 저희가 음, 제가 진짜 한 3년 전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우리가 뭐 한동훈, 윤석열 빼고요. 3년 전에 우리가 이 정부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되찾아온 정권입니까? 문재인의 그 실정과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그 민낯을 파헤쳐 가지고 어렵게 얻어온 정권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듣지 마. 일어나서 들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PD님들부터 좀 이렇게 세울까요? PD님들 일어나서 일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보수가 다시 보수 부흥회를 해야 된다. 부흥회를 해야 된다. 예,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보수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지, 부흥할지에 대해서 다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하고 다 같이 머리를 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남은 유일한 길은 석유밖에 없다. 남은 유일한 길은 조상규밖에 없죠. 지금 동해에 석유가 터지는 거 말고 답이 없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체코에 원전 계약한 거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름값 문재인 정부 때 2,000원씩 했어요. 휘발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한 1,600원대 안정돼 있잖아요. 1,400원 가기도 하고. 아니 그 실제 체감하는 실물 경기잖아요. 일단 그거 안정화 시켰고. 그리고서는 또 하나 있어요. 세금이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살린 게 일단 원전 살렸고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징수돼서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에서 처분이 안 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해서 세금 부담이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간데 없어. 자나 깨나 그놈의 명태균, 자나 깨나 그놈의 녹지, 자나 깨나 그놈의 디올백.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전 피해자예요. 원전 같은 경우도 또 체코가 또 보류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대국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보류하겠다 이래놔서 진짜 남아 있는 게 동해에서 석유 시추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사우디는 안 될까요? 사우디 원전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한동훈 지지율이 폭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 방송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나왔던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율 격차가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동훈이 40%였고 이재명이 41%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동일한 상태예요 지금. 한 30%대 되죠. 네, 30%로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CEO 책임설은 어느 회사의 CEO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열심히 했고 전 고발사주로 잡혀 들어갔고 그렇죠.
압수수색도 받고. 그다음에 저기 인수위 해촉 사건도 솔직히 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음.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다 비슷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 이게 당의 지지도는 30%인데 대통령실 지지도가 19%다?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없어요. 원인은 어디 있는지가 아니요, 역사상 명확한 거죠. 없어요. 역사상. 왜냐하면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지. 그래야죠, 당연히. 대통령 개인 지지도가 한 10% 이상 빠진다라는 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분리돼 버렸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좀 반성을 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네. 답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네.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쇄신을 저는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당의 문제인지 대통령실의 문제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네. 이제 그 윤희석 대변인님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 창건을 위해 가지고 애를 썼다. 자기도 윤석열 정부의 그 집권을 위해 가지고 그럼요. 애를 썼던 윤희석 대변인은 사람으로서 그 중 한 명이죠. 네, 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 피토하는 심정이다. 그럼요. 저도 똑같죠. 네, 정말 보수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우리가 좀 쳐내야 되는 거는 쳐내고 지킬 거는 지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어제 1시간 가까이를 네. 정말 진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대통령실이 뭔가 쇄신을 해서 음. 여당 지지율만큼은 쫓아와야 한다. 아. 여당 지지율을 넘어갈 정도의 지지율은 뭐 저희가 뭐 감히 바라진 않겠으나 네네. 여당 지지율만큼 한 30% 초반대에까지는 지지율이 올라와 주는 게 네네. 대통령이 개인이 해야 되는 플레이라 할까요? 네네. 개인의 쇼맨십 내지는 개인의 플레이로서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난번 뭐 일각에서는 네. 뭐 솔직히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잖아요. 네.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성 대표님이 또 한번 좀 읊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전당대 당시 한동훈 대표가 63%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딴 후보들을 합쳤을 때 한 37%라고 치면은 그때 당시 당원의 어떤 기준으로 그래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 후반 정도는 됐다는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 5개월 한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한 3, 4개월 됐나요?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19%가 돼 있다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주로 당시에도 어디서 빠졌습니까? 영남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수 지지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죠. 텃밭이고 보수 지지의 어떤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조차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빠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밀어주고 싶어도 밀어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씌워져 버렸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프레임 씌우기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필요하다. 윤석열 필요하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김건희 필요하다. 그냥 이유는 없어 모르겠는데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겠고 나 디올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명태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뭘 많이 한 거야? 왜 이렇게 잘못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피곤해. 부정적이야. 딱 그 프레임을 씌우는데 민주당이 지금 성공했어요. 야,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하죠. 왜? 네. 그거를 전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이슈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긍정 이슈가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 그 프레임이 다시 안 깨져요. 그렇죠. 그럼 이 프레임대로 가면은 우리가 다음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어.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 오늘 점심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 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뭐 근데 보니까 의사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저게 검사 출신이라서 일을 저런 식으로 해. 스타일이 저래.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맛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잖아. 이것도 프레임이잖아. 그렇죠. 검사 프레임 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벗어날 거냐는 거예요. 참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영남권의 지지율이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는 하락세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지난주 대비 8%나 떨어졌습니다. TK에서. 한꺼번에 그걸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10% 가까이나 지금 한꺼번에 떨어져서 이번에 18% 가 떨어진 됐어요. 거는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디올백이야. 어쨌든 음. 총선까지도 있었던 내용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김건희 특검한다고 특검 올리고 했던 이슈들이야. 총선 때 네네. 다 희석됐어요. 음. 이번에 명태균 이게 조금 뭐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게 네. 말씀하신 게 뭐 한국갤럽 공천 개입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고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었을 때 이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네. 지난주 무슨 점이요? 시발점. 다시 한번, 시발점일 네. 때 이루어졌었고 네. 이번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됐던 게 31일 어제 아닙니까? 네. 어제는 이제 그 조사 마지막 날이었어 가지고 예. 사실상 이제 그 이 녹취록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네, 예. 이거에 대한 여파가 다음 주 갤럽 조사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럼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아. 오늘 지금 이제 또 국감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이게 아마 19%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17%또 나온 게 있기도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15%가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지금 평가하시던데 거의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올 스톱 시켜놨어요 지금. 지금 난장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인사들이 그럼 인사 중에서 어떤 A라는 인사는 나 김건희 여사가 나 선임한 거 아니에요라고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겠나요? 너 지금 웬만하면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데 막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이쪽에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냐면 약간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대통령실의 업무도 마비 증세가 온 겁니다. 그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서 일을 잘 처리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색출 작업하고 있고 색출 작업하면은 그 사람들 일하지 말고 나가라는 건데 그럼 나가면 누가 일하나요? 그러면 이건 누구 사람을 이제 또 채우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이게 났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거론됐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좀 나가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좀 빠르게 했었어야지. 대통령실에서 해결되는데. 공식적인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짝 묻어가는 게 맞죠. 이번에 이런 쇄신 방향에서 뭐 장관 차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새로 싹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래 대통령실에서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새로운 스포츠로 시작. 아니요 스포츠로 치면 선수 교체, 네, 축구 선수 교체 딱 해가지고 후반전 대비하겠다. 그렇게 해야 박수 쳐줄 거 아니면 그래. 그렇죠. 후반전에는 그 누굽니까 뭐 예를 들면 기성용 빼. 옛날에 그 누구 이천수 넣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왜 전반전에 안 넣었어? 넣어 후반전에. 그 누구예요? 손흥민. 조상규죠. 조상규가 들어가야 지금 된다. 대통령실의 손흥민 역할 누가 한다고요? 네네네. 조상규가. 조상규가.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 저 올해도 안 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쉽지 대통령실 않은, 가면 다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지금- 저 올해도 안 갑니다. 네, 침몰하는 지금 배인데 예.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영남의 지지율이 이게 18%가 서울이 22%인데 영남이 18%예요. 좀 이상해요. 전국 평균 지지율이 19%인데 그거보다도 1%가 낮은 이런 네. 상태다 보니까 참 진짜 너무 깝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률이에요. 32%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당사 앞에서 또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네. 대표 사퇴하라고. 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현상은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률인데 대통령 지지도만 떨어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는 답이 있는 건데
이 현상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또 표현을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네. 뭐 이런저런 뭐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면은 전 대통령실에서 받은 게 없어요. 자리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지금 변호사 하면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한동훈 대표한테 뭐 자리를 받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네.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피토하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지 저도 모른 척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요? 안 가죠. 왜 가요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같이 죽으라 이 말입니까 저보고? 참 지금 상태에서도 많은 또 평론가 분들이나 그리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씹어가지고 대통령실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제3자인 제가 봐도 아니다. 제가 누구 편을 안 들어도요. 네네. 지금은 대통령실 지지율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동훈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뭐 민주당하고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이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맨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뭉쳐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 근데 뭉치자라고 하는 게 침몰하는 배에 다 같이 뭉치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뭉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쇄신을 배를 해야죠. 바꿔야죠. 네,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배를 바꿔야지. 거기 대통령이 같이 뭘 올라가면 안 잘못했는지 되죠. 모르겠지만 이 역경을 이겨내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네네. 좋은 참모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이슈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침몰하는 동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뭐 하고 있나요? 난 여당 국회의원들도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더 빡이 치는 게 네. 그렇게 한동훈 대표랑 그 갈등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거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했는데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 한마디도 안 거들고 있어요. 홍 시장 뭐 하시나요 지금 대구에서? 홍 사과 갖고 시장은 계시나요? 아니요. 홍 시장은 지금 이제 한동훈 까고 있죠. 당 대표 깐다고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네네. 자기 경쟁자잖아요. 아 그렇죠. 저 또 대선 준비하려면 또 그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또 와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런지 정말 뭘로 진짜. 국민들을 웃기려고 그러는지 네. 기가 찹니다. 우리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장해찬 전 최고는 한동훈 대표를 살모사에 비유를 해서 자기가 살모사. 자기가 당에 돌아가서 반드시 그 살모사를 쳐내겠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하던데 네. 어제 이제 그 윤희석 대변인님은 저러면 정치 못한다 왜 저렇게 하냐라고 이제 또 한탄을 하셨거든요. 네. 한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이게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네. 근데 그거에 180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훌륭한 분들이. 네. 이거는 어떤 뭐 어떻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유, 근데 뭐 그런 사실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누가 키웠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키웠죠. 그렇죠.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자체가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좋은 기회를 얻었고 야당 국회의원들 많이 이제 성장을 시켜줬고 그렇죠. 이슈를 만들어줬고 근데 그 이슈에 편승해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의중을 받드는 네네. 받드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뭔가 진행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와서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명을 따라서 대통령실 위주로 가져야 되는데 한동훈은 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공천 때 누구를 공천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장례찬 살려줘라. 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냐? 그럼 이제 한동훈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례찬 이슈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당 전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장례찬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단이 났겠죠. 네. 그러면 장례찬은 당연히 한동훈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게 객관적으로 대의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미울 수밖에 없죠. 왜? 자기를 밀어주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지금 장례찬을 네. 공천 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그때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에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미운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저래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장례찬이라는 사람을 방송에서 많이 불러줄까요? 아무 소리나 짓거려서? 아니죠.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이 이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대통령실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권에서 분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권 분란을 누구보다 잘 불을 지펴주고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줄 사람이 장례찬이다. 아,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제일 위험한 뭐죠? 프레임 갖추기에 선방에 지금 방송이 장례찬이라는 정말 스피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오히려 함으로써 장례찬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오히려 국민들 대통령실의 눈에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대표가 저렇게 사단이 나서 엉망진창이구나. 음. 야, 더 싫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역할. 근데 이게 문제가 여당 지지율이 아니라는 거죠.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면 게 할수록 아니라 대통령실 지지율을 대통령실의 지지율을 예.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장해찬 본인은 모르나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대통령한테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중요한 건 네. 대통령실이 아직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실은 아직도 남은 2년 동안 많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러면 자리 못 받겠지만 자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한동훈을 공격해서 좋은 자리 받고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공격해서 좋은 자리 받은 사람들 리스트업 하라 그러면 이미 많죠. 쭉쭉 댓글 막 아마 달릴 지금 거예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네, 걸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우리 다 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얼싸안고 야 우리 다 같이 죽고 민주당 살려주자. 민주당 정권 주자. 우리 민주당 정권에 짓밟혀서 다 같이 죽자. 지금 이거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능력이 있고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 자리도 없고 아무 위치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이런 민초 이런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왜 생각을 못합니까? 알면서 그러는 거겠죠. 알면서도 자기 자리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 자리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음 정권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또 분통이 터집니다. 여당 네.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고요. 밤새 고민하세요. 참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자리 받고 가만히라도 또 있든지. 저보고 입장 밝히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한 자리 받았는지 밝혀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댓글에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한 자리를 받으신 그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적인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로 오히려 이제 당을 또 공격하고 하는데 나중에 뭐 역사가 다 뭐 평가하겠죠. 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